나는 아직도 연세 우유빵을 먹어보지 못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다. 편의점 CU에 들러서 빵 코너에서 찾고 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점원에게 물어봤다. 점원은 자꾸 뒤에 있다고 하는데 빵 뒤쪽 구석을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알고 보니까 몸을 돌려서 뒤쪽 신선 코너에 있었다. 종류가 서너 가지 있었는데 초코와 생크림을 골랐다.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어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오는 길에 작은 마트에 들려서 오랜만에 막걸리도 한 병 샀다. 집에 가자마자 생크림을 뜯어서 먹어보았다. 일단 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고 크림이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였다. 크림 자체도 매우 신선하게 느껴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동용 변기에 앉아 대변 연습을 하고 있는 호호이다. 기저귀를 차차 떼는 연습을 하려고 한다. 앉아서 신용만 한 뒤에 시켜달라고 호호가 말하고 있다. 막걸리 안주를 사러 홈플러스 이스프레스에 와서 불닭발을 샀다. 그리고 할인하는 코너도 지나치지 못해서 요거미를 샀다. 연세 초코빵과 함께 먹을 우유도 구매하였다. 육퇴 후 술상을 차렸다. 감자전, 불닭발, 쌀과자, 막걸리 등이다. 둘째 낳고 와이프와 처음 먹어보는 알코올이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정말 시원하고 몸속으로 쭉쭉쭉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나는 정말 주량이 약하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술을 즐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와이프는 술을 좋아한다. 특히 맥주를 정말 시원하고 좋아한다. 술에 관련해서는 부부가 너무 달라서 처음에 와이프가 조금 심심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가끔씩 맥주나 막걸리를 와이프와 퇴근하고 같이 마신다. 토요일 오전에 호우와 마을 산책을 나왔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장미꽃이 벌써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었다. 토요일마다 옆 단지에서 장터가 열리는데 호우와 산책 삼아 가면서 같이 먹을 아침 겸 점심을 사러 가고 있다.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묵사발과 만두를 사왔다. 저녁 메뉴로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켰다. 보통 토요일 저녁에는 치킨 쿠폰을 사용하는데 오랜만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기로 했다. 호후 먼저 간짜장 양념에 밥을 비벼서 먹이려고 하고 있다. 짜장면으로 줘도 호호가 먹긴 하지만 조금만 먹다가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밥이랑 비벼주는 게 좋습니다. 중국 음식과 관련해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렌즈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 대학교 다닐 때 4년 중 3년 이상을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사정으로 인해서 아주 잠깐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돈은 없고 이것저것 특히 짜장면이 배불리 먹고 싶을 때면 자취방 아래에 있던 중국집에 가서 간짜장을 포장해 왔습니다. 짜장면을 직접 받으러 가면 사장님께서는 배달을 안 해도 되니 짬뽕 국물을 서비스로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간짜장 양념, 짬뽕 국물로 간짜장, 짜장밥, 짬뽕밥을 만들어서 세 끼를 해결해서 먹었던 창조경제의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배달 어플도 없던 짜장면 한 개도 배달되던 아주 오래전 일이라 가능했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었어서 소소하지만 기념이라도 할 겸 집 앞에 카페에 들려서 커피와 케이크를 포장해 왔습니다. 라시, 밀크티, 초코 케이크인데 오랜만에 투썸에서 먹으니 세 가지 메뉴 모두 정말 맛있었습니다. 커피 쿠폰은 지난달에 둘째 출산했을 때 직장 상사분께서 주신 것인데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호호랑 침대에서 폭신폭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직장에서 일하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키즈노트를 받았는데 호호가 자기 인형을 친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가 손으로 호호 얼굴을 꼬집어서 호호 얼굴살이 파였다는 내용과 또 다른 사건은 다른 친구가 호호 손을 깨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상처 모두 하루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에 어린이집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넘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전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웬만하면 평상시에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과 하루에 2번이나 호호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하다 싶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만 드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어린이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원장님이 본인은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해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거꾸로 담임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원장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죠 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애들끼리 그럴 수 있으니 이제까지 사소한 일을 넘어갔던 건데 하루에 내 자식이 2번이나 다쳐서 부모가 전화를 했으면 속상하시겠네요. 앞으로 안 다치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에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말을 들으니 신뢰가 사라지고 이런 마인드니까 애들이 다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친 경로를 확인하고자 CCTV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조기 퇴근을 요청하고 차에 속력을 내서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CTV를 보니 더욱더 화가 많이 났고 처음부터 선생님의 퀴즈노트의 내용과 어린이집의 CCTV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퀴즈노트에 적은 내용은 호호가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가져간 본인의 애착 인형을 A라는 친구가 빼앗으려고 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지키려다가 A라는 친구가 찰나에 호호 얼굴을 손으로 꼬집어서 상처가 생겼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처음부터 A라는 친구가 호호의 애착 인형을 자기 것인 것 마냥 갖고 놀고 있었고 뒤늦게 자기 인형을 다른 친구가 갖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호호가 A 친구에게 다가가 자기 자신의 인형을 가져오려고 했을 뿐이며 두 친구는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구석까지 장소를 이동해서 돌려주기 싫은 A 친구가 호호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살이 패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나고 충격받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담임교사가 바로 앞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호 애착 인형을 A 친구가 갖고 놀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호호가 자기 인형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두 아이가 장소를 이동하며 A 친구가 호호 얼굴을 긁을 때까지 찰나가 아닌 긴 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아이들 4명, 교사가 2명이라 혼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호호 애착 인형을 A라는 친구가 평상시에 갖고 놀아도 어른들이 그냥 지켜만 봤다는 사실과 두 아이가 신경전을 벌일 때 본래 주인에게 물건만 돌려주게 했어도 27개월 호호의 얼굴에 꼬집혀 상처가 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가 호호 손등을 깨문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보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원장님 말대로 애들이 그럴 수 있어도 그런 걸 막아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 안전에 잘 부탁드린다고 오늘 CCTV 보러 와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호호 얼굴에 흉터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